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서연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IBS는 제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JIBS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세 분의 후보를 초청하였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된 순서대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김우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 진행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약 검증 토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대 비방이나 주제를 벗어난 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의 발언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공개홀 중앙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부상일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도민만을 사랑하는 미련 곰탱이 기호 2번 국민의힘 부상일입니다. 제가 20년간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을 독식했던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고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했더니 연일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역감정 조장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이익을 얻는 세력은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오든 호남에서 오든 영남에서 오든 전국 곳곳에서 이 제주로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제주에 원래 계셨던 분들과 함께 도민입니다. 우리 도민께서 민심의 풍향계였던 우리 과거,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남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선에 도전하는 기호 4번 김우남 후보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략공천은 민주당의 민주 없고 전략공천에 전략 없는 정치 철새를 공천한 중앙당의 폭거입니다.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원의 자주 결정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력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고 철새 정치인이 성공할 수 없다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2년의 짧은 국회의원입니다. 중앙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다, 의리 있다, 능력 있다, 김우남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입니다. 만 47세의 젊은 정치인이지만 21년간 법조인으로 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내일 당장 국회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에서도 역동적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젊고 활기찬 젊은 정치인 하나 키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50대, 60대 선배 정치인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젊은 정치인을 선택하셔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선택을 온 국민들한테 보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젊은 정치인 김한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공약 검증 토론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와 1대1로 자유 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후보들에게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표한 공약 외에도 다른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토론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방, 인신 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남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가 178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29일이면 다시 국립미술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작품이 생산지인 제주의 제주추사기념관에 영구히 전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주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해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절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균등한 보상, 유족 보상,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 유족복지회관 건립, 국가 추모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고 다시 제주대학에 4.3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공항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서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제2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는 1차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상황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우남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은 총량제로 운영됩니다. 각 후보께 2분씩 드립니다. 후보가 발언할 때마다 시간이 차감됩니다.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남 후보와 김한규 후보의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우남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제2공항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지가 확정되면 적극 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2공항의 경우에는 도민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우남 후보께서는 일단 부지 확정만 되면 적극 찬성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지 또 그로 인한 갈등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7년 동안 쌓아온 갈등입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도민들이 뜻이 신공항을 건설하게 해달라고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제주 신공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공항의 이용률이 98%가 됩니다. 결항률도 연 1,700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연 출발도 약 한 2만 4천 회가 됩니다. 이러한 공항의 안전성이 무시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세월 타령만 하고 합의 타령만 할 것입니까? 저는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합의해야죠. 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도민의 박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년간의 그런 갈등과 이런 것을 풀 때가 됐다. 또 공항을 하나 건설하는데 1, 2개월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항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도민의 뜻을 모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만 지금 개진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설득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7년 동안 갈등이 쌓였는데 그게 갑자기 그런 논리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별도의 주민투표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들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제주도,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합의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도민 투표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 투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투표도 한 방법으로 고려하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동의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민이 동의 없이 이런 국책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갈등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건데요. 그런 윤석열 정부 행태 막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 두 분 모두 왜 하지를 못합니까?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남 후보와 부상일 후보의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은남 후보님이 아까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역시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는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정권 출범 초기에 소통을 통해서 이 제2공항의 추진 문제를 완결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역시 관록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저한테 비춰졌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 주민의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요청을 우리 제주도민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됐다는 말씀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도민이 원해서 추진했던 것을 되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초 시작은 제2공항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공항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지금 공항을 닫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2공항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공항을 뜨게 되면 지금까지 그 온갖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내온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서 이거를 1공항으로 쓰고 나머지 2공항으로 쓰자고 하는 데서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왜 제주도 인구 70만 사는데 공항이 2개씩이나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는 원론적으로는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도민들이 그때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을 위해서 그 공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이 프로젝트를 넣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약간 보충해서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이 지금의 제2공항 추진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신공항 추진과 제2공항 추진은 서로 다른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럼 일단은 그거는 뭐 정부가
어떤 용역 결과를 내놓는지 모르지만 그 성산 예정지에 짓겠다고 하는 그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던 걸로 저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 성산 예정지, 지금의 이제 후보지라고 지난번 표현하셨는데 그 예정지에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그것도 관건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다른 도민의 그 의견 수렴도 관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역의 도민 의견 수렴? 아니 그렇지 도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소재지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지 않는가 네, 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원론 찬성, 강론 반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이제 생각이 크게 다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투표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민투표는 이제 정부의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도와 도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은하 이렇게 후보님 생각합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도민들의 합의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냐의 문제가 남길 것 네, 같다. 두 분 모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제주를 위해 지켜낼 3가지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17년간 경제 분야에서 일한 변호사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을 비롯한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하여 또 생활 여건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 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실력을 더 높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시 을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내실화되게 책임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과 인력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청정제주라고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경보존 기여금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비용과 또 관광객들의 편익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조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 환경 개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해당 제도를 통한 비용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한규 후보의 공약에 대한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당 동일하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의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상일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김한규 후보가 경제 분야의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도 직접 해본 적이 있고 외국인 투자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 세제 혜택이 어떤 경우 본인들이 그 지역으로 기업을 설치하는지 또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이분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는지 기업들과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변호사 활동 동안 다양한 기업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영훈 후보가 고려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유치, 그리고 제주도 내 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 제가 경제 분야에서 활동한 변호사로서 가진 경험과 또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김한규 후보가 김앤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외국 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경험이 원도심 소상공인의 그 삶을 증진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용적률 거래제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거래제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약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원도심에서 용적률 거래제가 기존의 용적률 상승이나 아니면 고도 제한, 1억 완화와 같은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보다는 원도심에 걸맞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역 간의 일정 지역은 용적률이 남아서 일정 지역은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서로 거래를 통해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금 발표한 공약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김한규 후보께서 계속 발표했던 내용 중에 제2공항과 관련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은남 후보와 말씀 나눈 것처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제2공항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도민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경우에 김한규 후보는 어떻게 그 다음의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 제주 도민들 중에 일부나 그러니까 정말 일부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다른 이제 사람들이 해저 터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한규 후보께서는 그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일단 해저 터널만 시간상 말씀드리면 저는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제안한 공약도 아니고 이건 섬이라는 특수성을 뺏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네, 김한규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부산일보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 제2공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되었을 때 그걸 해저 터널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져요. 그럼 제2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제2공항이 제주 도민이 원해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인이라면 설득의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규 후보와 김은남 후보의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남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김 후보께서 아까 제시한 용적률 거래제, 이게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죠? 네, 용적률 거래제는 법이 도입되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되고 한 것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뭘로 확인하죠? 제 공약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너무 엄격한 요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 인접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같은 동 또는 일정 거래 지역 내에서는 서로 용적률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민간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한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해상물 유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공약이시죠?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혹시 제주에서 연간 육지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출하 비율,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농작물의 예. 네, 뭐 그거는 자료를 보면 바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뭘 또 자료를 보면 자료 보고 찾아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금액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물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그 기재부에 요구됐던 거 알고 계십니까? 지원 지금 실적은 1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37억을 요구했는데 네. 기재부에서 반대했거든요. 네. 왜 그 정부가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약임도 불구하고. 네, 뭐 당시에 제가 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뭐 예산상 한계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런 금액 제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여당 때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이제 야당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기재부의 반대 이유는 도서개발촉진법상에 제주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였지만 조건부리 지역 직불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서로 인정이 돼 가지고 조건부리 지역 직불제, 조건부리 수산 직불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이 좀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 네, 20초 남았는데 사용하시죠. 네네. 네, 김은남 의원님께서는 계속 아주 과거에 어떤 구체적인 수치들을 들면서 본인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미래입니다. 해상 물류비 지원, 과거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상일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네, 2초 쓰시겠습니까? 그 여당 때도 못한 일을 야당에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상일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의 그 공약 중에 첫 번째는 아라동에 초등학교 2곳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도이동과 아라동의 세대수 추이는 9%가 이도이동의 증가, 그런데 아라동 74%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향후 아라동은 계속 세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 인구의 증가 속도를 보면 제주 시내 을 지역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체가 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라동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이 학교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라동의 인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급하게 지금 당장 아라동의 초등학교 2곳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재건축, 원도심의 재건축의 고도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건축된 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1도 지구에 우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2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줘서 집적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쾌적한 환경이 생기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나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지사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아 전문 그 병원을 제가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합니다만은 아라동인 경우에 그 소아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보더라도 제주도에 소아 전문 병원이
어느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상일 후보의 공약에 대한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당 2분씩 드립니다. 먼저 부상일 후보와 김은하 후보의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 아라 초등학교 신설 필요하죠. 그러면 교육감은 뭐 하죠? 우선 이런 의문이 들고요. 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상일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게 국회의원 공약인지 교육감 공약인지 도의원 공약인지 도지사 공약인지 구분이 안 가고 또 무슨 모든 게 다 동부지역이에요. 도청도 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아직 생기지도 않는 관광청을 또 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좋은 시설은 다 동부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혐오시설인 그 하수처리장은 다른 데로 이설하겠다. 그거 어디로 내보낼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가요? 예. 세 가지. 그러면 우선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육감의 권한은 아닙니다. 아니, 정부의 권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그거 강조하려고 권한이기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 있죠. 그래서 예산과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제 교육부 장관을 설득해서 반드시 그것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뭐지 저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모든 것들을 다 동부지역에 유치하겠다. 유치하는 노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치하겠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우리 도민분들께 약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책임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죠. 지금 아마 그게 월정리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정리 하수처리장을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옮길 것인지 지금 지혜를 몹지 않으면 그냥 월정리 하수처리장은 증설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설은 막아야 하고요. 그 도청 이전을 지난번에 공약했었죠? 지난번이면 2020년 말씀하시죠. 공약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미 이제 도청 이전과 관련된 계획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도민이 제가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도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어떤 정책이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0년도에는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가 도 내에서도 검토가 돼서 도청 내에서 검토가 되어 있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공약을 보면 사라봉 산책로 안전도우미 배치. 그러면 시장은 뭐 합니까? 이걸 국회의원이 안전도우미 사라봉에 하겠다고 하면 별도봉은 어떻게 하며? 응? 성산일출봉은 어떻게 하며? 한라수목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국회의원은 그러한 예산을 따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특정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다고 다른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중앙에 지방정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 예산의 배정은 자치단체장이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민주적 절차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사라봉 산책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외된 한라수목원이라든지 성산일출봉이라든지 무슨 용머리 해안가 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가일을 보게 되고 비록 우리가 지역구는 제주시 을이지만 그러면 1차 산업 농수 안 하면 제주시 을만 합니까? 제주도 1차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공약이 너무 파퓰리즘에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공약의 김은하 경제가 후보님 게 안타깝다는 시간 다 됐습니다. 부상일분 4초 남았는데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포퓰리즘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와 김한규 후보의 자유 토론입니다. 김한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부 후보님께서 공약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다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이 돼서 말씀하신 공약들 참고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 재개발, 시민의 자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좀 제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면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역만 규제를 풀어줬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불균형, 또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좀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7년에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는데 여당의 지역위원장 또 도당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당에서 활동하셨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원희룡 도지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정 지역만 풀어준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다 재건축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지역을 먼저 풀어줄 것인지의 문제는 재건축의 필요성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당협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왜 그걸 안 했느냐는 취지로 들리시는데요.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런 건의는 하죠.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당협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한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하고는 또 다른 권한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실제로 이게 도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것도 사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결국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같은 당 출신인 부상일 후보가 원희룡 지사하고 좋은 관계였다면 더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러면 발표하시지 않은 내용 중에 공약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2공항 관련해서 공고문을 보면 제2공항 조속 추진이라고만 나와 있고 평소 얘기하시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취하실 예정인가요? 평소 얘기하던 주민투표의 그 전제에 대해서는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2공항이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견고하게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2공항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제주 미래 산업의 개편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도민의 찬반 문제가 제2공항의 진행 여부 자체를 결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다면 그럼 이거는 상황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배우자 명의의 그 성산 주변에 농지를 갖고 계셔서 제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그걸 보유한 채 계속 공항 추진 주장하실 겁니까? 그걸 보유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김한길 부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제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할 때 이해충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한규 후보님이 변호사로서 그러한 용어 선택을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해충돌이 온다면 당연히 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지방 분권의 실법 모델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6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개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아직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자치는 사라지고 도지사의 권한만 비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고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을 보장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김한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저는 행정, 정치,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 이 부분에서 항상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중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해서도 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께서도 아까 모두 멘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지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까지 관선이 되기 때문에 이 도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상일 후보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에서 우리 부상일 후보는 시장과 도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식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상은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데 부상일 후보는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시장들은 계속 연임을 위해서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또 시장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 중에서 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도지사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국가적인 흐름에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상일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김한규 후보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그 제도 개선, 그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행정시이지만 행정시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설득력 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행정시장이 불채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하자면 런닝메이트제를 그것을 의무화하자. 근데 과거에 사실은 제주시장과 도지사가 런닝메이트로 했던 그 사례가 첫 번째 도지사 선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시의 권한과 그리고 도의 권한을 제도에 의해서 조례나 또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제주시가 50만 이상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특례시로서의 이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 시간이 계속 이제 지나가는데 답변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지사의 결정에 노라고 말하기 없는 어려운 시장 이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계속 썼다면 제 시간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도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런닝메이트가 되어서 같이 당선이 되었다면 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과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역할이 과연 주종관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치시가... 네, 김한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4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4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시의 기능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위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또는 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거는 꼭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설치에 관한 도민의 자기결정을 위해서 저는 우리 특별법에 특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에 우선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서 제주도에서 지난 18년간 진행해왔던 이런 방식의 행정시장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행정시 방식, 현행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부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규 후보님, 혹시 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조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당시 주민들, 도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특별자치도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분권 2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시대적인 요구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민의 의사도 변했다고 네, 잘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그 김한규 후보께서는 지금 특별자치도 법률 개정과 관련한 여러 번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덜 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우선 여기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은남 후보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은남 후보님께서 보실 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왜 그동안 안 됐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자치도를 설립하면서 그 전제였습니다. 전제였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왕적 도지사의 그 폐해가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에 만들어 놓은 게 런닝메이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법의 임의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에 있으면 그건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신구범 지사 후보 때인가 그때는 이미 예고를 해서 맞습니다. 런닝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런닝메이트가 되면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임명제 하는 과정과는 다르고 임기 2년을 어쨌든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간에 지금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뭐 시장 후보가 20명이고 무슨 정무부지사 후보가 20만 명이고 공기업체 사장해서 줄을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후보들이 솔직하지 못해서 이 제도를 안 써서 그러는 것이지 러닝메이트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문제 밝힐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7차 제도 과정, 8단계 제도 개정, 7단계 제도 개정 과정에서 직선 시장 이거 도입 요구했었잖아요. 예, 요구했었죠.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역진성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네. 하는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좀 양보해 주시면 네, 부상희 후보님 주도권 시간 되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은남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 4분입니다. 예, 김한규 후보님. 네, 지방분권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번 그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지방분권을 아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지방의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당과 도민의 이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민주당 선관위에서 보니까 우리 그 부상일 후보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군요. 제주도에 전라도화 했다고 해서 부상일 후보 사퇴 요구를 했죠, 어제? 도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김 후보도 참석했었잖아요. 제가 직접 이준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뜻이 뭐냐고 이게 물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감정 유발, 정치 이용하는 행위는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 퇴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민주당 제주도당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췄는가? 지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상인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정당에서 부상인 후보의 입을 통해서 영입 제의가 있었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뭐라고 했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강경 대응한다고 했어요. 응? 그런데 김한규 후보에게 이거 당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네. 제가 지도부의 구체적인 영입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고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전략공관위에 계시는 모 위원이 부상일 위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뭐 그분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요.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추진했거나 제주도당에서 제안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 주제는 지방 분권과 이게 행정 지방 체제. 분권과 관련된 거요. 이게 네.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지방 분권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도민들에게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한 이런 정당에서 만약에 부상일 후보가 사퇴할 감이라고 하면 그런 부도덕한 정당에서 추천한 오영훈 도지사 후보, 김한규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부상일 전제 후보께서는 자체가 어떻게 틀린 생각하세요? 얘기신 거죠. 사퇴해주면 좋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우리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후보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감정 유발도 나쁜 거지만 거짓말은 더욱 나쁜 거예요. 저는 전혀 더구나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은 정말 더 후한무치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십시오. 도청도 문제가 됐지보단 그보다 더 심각하게 됐던 일이 거짓말을 했던 일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여기에 민주주의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감히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네, 김은하 이렇게 후보의 요구할 수 주도권 있겠습니까? 토론 4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주도는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은 지나치게 팽창하는 곳과 급격하게 쇠퇴하는 양극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 지역 내 발전을 골고루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개발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보장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상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4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균형 개발 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주 지역이 동서 지역으로 균등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주시 내 동부 지역과 제주시의 서부 지역의 이 발전 속도와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위치한 서부 지역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관광청을 제주시 동부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관광청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청사가 지어짐과 동시에 관광 문화 또는 관광 정책, 관광 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그 융복합할 수 있는 관광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관광청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은하 후보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하 후보께서는 이 동부 지역의 탈매 터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별 차이라기보다는 뭐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옛날 북제주군 때부터 모든 공사가 서쪽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다 보니까 자연히 이쪽이 좀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그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그 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네.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다 통해서 그런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것도 지금 말하는 동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으로써 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제주공항공사의 설립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주공항만 하더라도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비춰본다고 하면 제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는 의원 생활을 벌써 이렇게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그 야당의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경험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당 의원이 조금 낮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다선 의원이라 해야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0.5선, 소위 반선 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반선 의원이 가서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편입니다. 예. 뭐 그 염려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준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추진력도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김은남 후보께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더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제주시 을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상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4분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김은남 후보 주도권 차례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김한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그 환경보전기여금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께서 구상하시는 보전기여금이 어떤 형태입니까? 뭐 기존에 이미 논의됐던 방식과 같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해서 그 비용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성권 의원 그거 아닙니다. 인두세, 일종의 인두세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인두세는 곤란하다. 행위 부담세로 가야 된다. 왜? 오는 사람마다 하면 제주 환경의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까지 기여금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 토론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두세라는 이상한 표현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관광지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김한규 후보님 핵심을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묻는 게 환경부라든지 기재부에 왜 반대를 하는가 하는 입장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입장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국회라는 게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법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합니다. 응? 차관이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국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두 부처가 들어서 이 정도의 난리를 칠 정도 되면 이미 이 법안이 지금 김한규 후보가 얘기하는 이 법안이 위성군 의원 이름으로 이미 제출이 돼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정부의 입장을 알고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제주특별법하고 부담금관리법 기본법 두 가지 법 개정돼야 되고 아니,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갖고 법을 개정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게 삼선 의원이셔서 제가 존중을 자,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 법안 통과라는 거는 됐습니다.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서의 의견을 듣지만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12년 최근에 몇 년 동안 못 하셔갖고 최근 국회에서 돌아가는 청와대 가서 분위기는 1년 근무한 걸 가지고 무슨 큰 업적이라고 계속 좀 락대는 좀- 말이야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네, 지금은- 아닙니다. 도민들께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아니, 것 그럼 같아요.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생태계 개선 부담금이 있고 네.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 맞다나 그럼 여기에 대하면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와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쓰레기 마음대로 버려도 처벌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신운동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덜 버리고 덜 쓰고 또 되가져오고 하는 운동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거리에 담배꽁초가 있습니까? 가래가 있습니까? 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저 부담금 줘가지고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네, 김은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김한규 후보 4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상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이 원도심의 도시재생 수준이 아닌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시 을의 원도심 사진인데요. 근데 이미 제주시 을 지역에서는 아라동의 첨단 산업단지하고 구자의 용암 해수 산업단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라동은 지금 2단지 동의안도 이미 통과되어서 지금 좋은 입주 기업을 찾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이런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 원도심 어디에 추가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원도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주항 부근이 우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항은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변화가 될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신항만 지역에 어디를 수용을 추가적으로 해갖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아까 그 사진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진을 보셨는지? 공약집에 보면 첨단 예.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계십니다. 네, 네. 산업단지는 우리 그 서울에 가면 이제 구로 공업단지였던 곳을 가서 보시면 공장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집적도가 높은 개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 원도심 관련된 공약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인구의 유입도 같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소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같이 그 세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발표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 원도심 개발은 이런 방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조업 시설을 새롭게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조업 방식을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네, 첨단 산업단지에서 그러면 결국 그 안에 공장형이든 여하튼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은 공장형 아파트를 말씀드렸던 거는요. 집적된 단지, 대규모의 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를 사실 영어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규모 단지로만 생각하셨다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좀 떨어졌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핵심 공약집을 보면 네,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아파트형 공장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기존에 있는 제주시 을 지역에 2군데나 있는 첨단 산업 단지를 전제하고 이해할 수밖에 도민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원도심의 개선 방안은 기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생활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렇지만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창업들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을 수용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원도심 개발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상금으로 또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이런 문제로 대체지로 가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생활 또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김한규 때문에 의원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제 공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도심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방식. 네, 김한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은 주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과 비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토론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 각 후보께 4분씩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후보자들께서는 오늘 토론회가 정책 선거 방송을 위한 토론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은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한미 경제 동반자 협정 반대한다. 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농민들의 피해 때문에 그러겠죠? 네. 예. 그럼 대안이 어떤 거 있습니까? 구상한 대안이 뭐 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김은남 의원님은 CPTPP를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가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제가 공약집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공약집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반대라고 김은남의 약속에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외양상은 반대할 수 있지만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FTA는 한중 FTA는 하고 싶어 했었습니까?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반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보완책이 필요 없죠. 제가 그래서 네. 공약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혀 없고. 그 밑에다 보완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보고 밑에는 안 봤습니까? 네. 거기가 전부 뭡니까? 다 보완책 아닙니까? 이거는 동반자 협정 자체는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아니, 국내에서 그러니까 정책으로 하겠다는 아주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좀 덜 되신 모양인데 거기에 좀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반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그거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반대도 반대지만 또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불제 얘기하는데 공익적 직불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예산 자체가 2조 5천억으로 5년 동안 지금 기재부하고 정부가 이제 협의가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익 직불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냥 다시 논에 비해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가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 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네,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불금이 인정되지 않고 지금 밭이 농은하고 함께 모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특수하게 인정되던 제주도의 직불제를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모르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가장 불만은 그겁니다. 이 지금 직불제를 제공받으려 그러면 2017년에서부터 2019년 이 3년 사이에 단 한 차례라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력이 있어야 직불금 받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에 직불금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조건부리 직불제보다 오히려 범위도 적고 혜택도 적다는 게 지금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은 네. 농업 진흥 지역이 있고 비진흥 지역이 있는데 제주도는 전부 농업 비진흥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진흥 지역과 비진흥 지역 사이의 단가 차이가 45만 원에서부터 65만 원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는 20, 30%의 그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완해달라는. 네, 김은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한규 후보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우리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만 하시고 이제 답을 할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은 상황인데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안 위성권 의원 등께서 2020년 10월에도 이제 발의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뭐 특별한 주제가 없으니까 그럼 완전히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사에서 제주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김은하 후보님께서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경위에서 이런 소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후보님 사퇴를 고려하고 계신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 김한구 후보처럼 무능한 후보고 경선을 하는데 네. 왜 제가 사퇴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이건 부상일 후보고 사퇴하라고 하고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면 그러면 혼자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저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부 후보님한테도 사퇴하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 그 없고요. 자리에 있었잖아요. 김은하 위원님께도 잠시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후보님들 오늘 토론회가 정책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인데 이건 거의 저희 신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마타도를 해서 네. 이 불리한 국면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 술수를 제발 젊은 정치인이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면 언론인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느 언론이나 저도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언론사에 나온 건 아니고 기사가 그럼-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럼요. 언론 종사자들끼리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니, 나에게 확인하지 왜 네, 나의 신상 문제를 당신에게 확인을 잠시만요. 합니까? 네,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하세요. 네. 언론에서 저한테 혹시 단일화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이 그렇죠. 들어와서 그러니까 단일화 계획을 당신에게 물어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논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단일화할 생각을 질문이 왜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질문을 우리 그러면 다시 부상일 후보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판넬인데요. 공약집에 보니까 여기 제주 공기업 신설과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또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민관 합동으로 또 정부가 산업정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론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은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공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과연 어떤 방식의 공기업 신설을 고려하고 계시고 당내에서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 공약이 당내에 꼭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아까 김은하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김은하 후보의 사퇴서를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김은하 후보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은하 후보를 비방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는 그거 나가야 밝히셔야 됩니다.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이 자리에서 하는지. 네, 김한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일보 순서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4분입니다. 네, 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 시간의 일부를 그렇게 하려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께서 김은하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구체적인 근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그런 얘기를 언론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허위 사실이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출마하신 분이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잘못된 정치적인 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김은하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이것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전혀 근거도 없고 터무니도 없고 또 제 신상에 관한 얘기를 왜 상대 후보에게 인언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는 명명백백하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못하면 김한규 후보는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가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좀 해주길 바라고 지금은 다시 정책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한 2가지, 3가지 딱 정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 발언 과정에서 이제 부상일 후보가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만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김은하 후보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저는 분명히 복수의 언론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유권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은하 의원님께서도 후보님께서도 명확하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밝히셨으니까 도민들께 약속하셨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니고 저에게 사과를 해야죠. 아니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사퇴하시라고 요청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퇴하라는 말하고 뭐가 아닙니다. 다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주도권 토론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두 분의 입장 표명을 다시 밝히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재인 정부가 그럼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시기도 힘들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동안 한일 간 무역 분쟁도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냈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위기였나 하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알겠습니다. 위기 극복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아쉽다. 잘못한 게 아니고요. 뭐 잘못됐다기보다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네. 수요 중심만 알겠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만 한 부분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북 간의 그러니까 관계 그걸 개선을 잘했다고 위해서 볼 수 있는 저는 것인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보신다. 예. 김은하 의원께서 후보께서는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가하지 네, 않겠습니다. 부상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각 후보께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이 50대, 60대 경험이 많은 선배 정치인들, 선배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변화하는 미래를 역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오랜 법조인으로 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으로 앞으로 제가 하려는 정치의 모습을 도민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도민들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아니 어디 내놔도 우리 제주를 위하여 또 국민을 위하여 의미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도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찾아뵙겠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국정에 반영하는, 법률과 예산으로 반영하는 민생을 위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표현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제주도의 국회의원 전석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우리 제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주당은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잘못된 전략 공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략 공천의 당사자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가 그간 민심의 균형추, 민심의 풍량계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제주에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전국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제주의 주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을 이제 살려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묻지마 투표가 횡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제주의 미래를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대표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낙하산으로 툭 떨어졌다는 그러한 비아냥을 듣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묻지마 투표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과연 밝을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네거티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도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선동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적입니다. 정치 신인이 한참 자기에 비해서는 원로가 되는 선배에게 공식적인 텔레비 토론 자리에서 전혀 근거도 사실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사퇴서를 퍼뜨려서 정말 기성정치인 뺨치는, 기성정치인은 훨씬 뛰어넘는 권모수술을 보면서 참으로 정치의 비애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젊어야지요. 양심이 젊어야지요.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진짜 사퇴해야 될 사람은 부상일이가 아니고 김한규입니다. 이 문제에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선동하는 사람, 특히 고장난 낙하산,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엄히 꾸짖으시기 바라고, 김한규 후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와 상한 책임을 질 것을 권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월 1일 투표가 힘드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부상일 김우남, 김한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